그럼 주제 뭐죠? 오늘 주제 범죄자를 변호할 때 어떤 마음이신지. 대중들이 원하는 변호사의 느낌은 정의롭고 약자를 대변해서 보호해줄 것 같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물론 그런 변호도 많지만 아닐 때도 있으시니까. 변호하는 거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네.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편면적으로 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의뢰인은 이슈에 따라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흉악범이라고 해가지고 더 애정이 있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더 애정이 있냐, 이렇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일은 그냥 일일 뿐이라서요. 사회가 변호사한테 되게 큰 기대를 하거든요. 정의의 사도 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사실 변호사가 정의의 사도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편면적으로 의뢰인을 향해서만 이익을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법이 이 사람한테 부여한 책임입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를 제가 보호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를 제가 지지하거나 응원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아니고 형량을 정하는 거는 법관의 정권입니다.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가지고 살펴야 될 모든 것들이 법대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고. 근데 보세요. 내가 변호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치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치부를 밝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치부를 밝혀야 돼요? 검사가 해야지. 그러면 그 치부가 실질적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만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요? 그럼요. 각자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 각자가 자기 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니까. 저한테 요구되는 법의 양심이라 하는 거는 제가 제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지 않게 하는 게 저한테 부여된 양심인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단죄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적 갈등? 이 새끼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니까 내한테 왔지. 기본 전제. 나쁜 놈일 거 알지. 나쁜 면이 있다니까. 그 면을 지금 검사가 혼내주려고 하잖아. 그러면 오케이, 알았다니까. 알겠는데 했는 것보다 더 많이 처벌받기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 것보다 더 많이 처벌받잖아. 그럼 어디 되겠어요? 억울하지. 그러면 막 살고 싶어지거든. 에라이가. 사람 그래 만들면 안 돼요. 아니 컵 하나 훔쳤는데 사형! 이렇게 하면 살겠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처벌받아야 돼요. 억울함이 없게. 근데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라든지 이런 게 벌금으로 끝나냐라든지 제 뭐 구속됐는데 저 기간 끝나고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법이 정한 책임의 크기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정적 크기는 다른 거죠. 요즘 제가 잘 쓰는데 법률적 용서와 심리적 용서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법과 사회적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괴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적 용서는 이런 거죠. 또 사랑스러운 변호사니까 상간 그게 이제 부정행위했다 이거잖아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럼 이거는 그냥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거든요. 그 돈만 물어주면 돼요. 돈만. 상간녀 입장에 3천만 원 주면 이제 법률적으로 끝났어요. 법정 용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내 되시는 분 용서 되겠어요? 3천만 원 용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 심리적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거는 약간 감정적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데요. 근데 이 영역에 있는 정도의 용서랑 여기에서의 용서는 좀 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진짜 변호사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 얘기예요. 매번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닿을 수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거죠.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5만큼 잘못한 사람이 50만큼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온지 아닌지 어떻게 하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있잖아. 검사랑 다투는 거죠. 진실은 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진실처럼 보이는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럼 진실은 다투는 과정에서 깎여나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너랑 나랑 계속 다투면서. 다툼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다투는 그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한 방식들이 나쁜 거지. 다툼 자체는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죠. 서로가 서로를 가늠해보는 거잖아요. 던져보고 맞으면 오케이고, 아 이 점은 맞는데 이 점 틀렸다, 아 그럼 나도 다시 검토해볼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투는 과정은 좋은 거죠. 다만 세련돼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쌍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편하다, 기분 나쁘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거를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연습, 이게 우리가 모두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저도요. 제가 이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을 접견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매번 그런 사건들을 면담할 때마다 다짐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반상할 때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기분 나쁜 거를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기술, 대화법, 이런 거를 나도 훈련하고 우리 아이들도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 하는 거를 상대방도 항상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우리가 상처 주고 싶으니까. 상대방도 상처받게 만들어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함부로 누군가한테 수치심을 주면 안 돼요.
그 수치심이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너무했다 싶을 정도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수치심 입었다고 사람 죽여도 돼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클로징 할까요 이제? 아 그래 오늘 무슨 얘기했지? 범죄자를 변호할 때 어떤 마음이신지.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흉악범,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나쁜 놈을 변호할 때 피해자에 대한 불편함은 없냐? 이자를 도와줘서 이자가 형을 적게 받게 하는 게 피해자의 분노를 사게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냐? 이런 질문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직업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불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매가 그럼 이 사건 안 해야죠.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기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의뢰인이 자기가 했는 죄보다 더 많은 형을 받는 일은 없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